요즘 좋아하는 상대방을 과하게 칭찬하는 소위 그 주접 멘트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유행하는 건 꼭 따라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저는 직장 후배한테 몇 가지 재밌는 멘트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여인 씨, 요즘에 저 주접 멘트가 유행이라면서? 네. 나도 와이프한테 한번 써보려고 그러니까 나 좀 가르쳐줘요. 어머, 부장님, 그 주접 멘트 쓰시려고요? 그러면 뭐 제가 유행하는 거 몇 개 알려드릴게요. 아내분한테 가서 일단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보, 왜 감옥에 안 가고 여기 있어? 여보는 예쁜 게 죄라서 무기징역이잖아. 이렇게 느끼하게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에? 진짜로 저 이런 말들을 아내가 좋아합니까? 에? 아이, 이쁨 받는 남편, 이거 쑥스럽구만. 아니면 조금 짧은 걸로 제가 알려드릴까요? 기억하세요? 여보, 죄 지은 거 알지? 내 맘을 훔쳐간 절도죄. 아유, 이거 낯간지러워서 이거? 알았어. 근데 절도죄가 낫겠네. 아무튼 고마워요. 이따 퇴근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절도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아내를 웃게 해주기 위해 재밌는 농담을 달달 외워왔는데 그 농담 때문에 아내의 숨겨진 비밀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박수림, 왜 그래 오늘 징그럽게. 당신 그동안 날 속였어. 나 다 알고 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알다니. 당신 숨겨둔 죄 있잖아. 절도죄. 미안해. 이 반응은 내가 뭐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이 반응은 뭐야? 젊은 시절에 손버릇이 좀 안 좋아서 딱 몇 개만 훔쳤어. 그리고 초범이라 몇 개월 안 살다 나왔어. 자기가 용서해주자. 이 반응은 뭐야? 당신 진짜 절도범이었어? 전과 숨기고 나한테 숨기고 결혼한 거야? 우연히 아내의 전과 사실을 알아버린 저. 제 마음을 훔쳐간 절도범인 줄 알았는데 진짜 도둑이었습니다. 왜 결혼 전에 미리 말을 하지 않았는지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전과를 숨긴 저희 아내. 이거 사기 결혼 아닙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닌데. 반응이 이게 아니었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만약에 이 배우자에게 이 나의 딱 한 가지 비밀을 숨겼는데 이게 정말 치명적인 거라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와 관련해서 예비 신부의 글이 올라오면서 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 A 씨의 이야기인데요. 예비 신랑과 마음도 맞고 이 예비 시댁에서 좋게 봐주시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로 자신에게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것도 교도소에 구금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게요, A 씨 주장에 따르면요, 몇 년 전인 20대 때 포장마차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서 징역 8개월을 어머.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야? 형을 살다 나온 A 씨는 예비 신랑을 만나서 결혼까지 진행하게 됐는데 하지만 A 씨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시댁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장마차에서 시비 붙어서 특수폭행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그럼 A 씨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파혼하게 될까 봐. 그 아내를 그 남자를 잡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속였던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 A 씨도요, 솔직하게 말했다가 다 성사됐던 결혼이 네, 맞아요. 파혼될까가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A 씨 부모에게도 물어봤는데 네. 부모도 어차피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자라는 또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A 씨가 좀 죄책감을 느끼고요. 이 예비 신랑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말 안 한 건데 이런 게 문제가 되겠냐면서 이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그래, 맞아요. 단지 말을 하지 않은 거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이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이 예비 신랑에게 당연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말하지 않고 결혼하면 사기 결혼 아니냐면서 또 얘기했었고요. 또 결혼 얘기 나올 때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초범인데 구속이면 피해자가 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 초범인데 특수폭행으로 8개월 실형을 살 수 있냐라면서 그렇죠, 글 맞아. 자체에 대한 진위도 의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워낙 믿어지지 않는 글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가 맞는지 이게 가짜로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법으로 한번 따져보면 초범인데 특수폭행으로 실형 8개월. 8개월?
가능합니까? 근데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실무상 이제 초범이라도 합의가 중요한데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거나 뭐 죄질이나 범행 동기 이런 게 상당히 불량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징역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초범이고 피해자랑 합의도 했고 반성문도 내고 다른 뭐 동종 전과나 다른 이종 전과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이제 많은 편이기는 하죠. 이사연 같은 경우에 특수폭행으로 8개월 실형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참고를 해보면 뭐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누범 기간 중에 또 죄를 범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뭐 반성하지 않거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맞아요.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 헌법 26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서 단체로 이렇게 위력을 보여서 폭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 들고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내면은 공소권이 없어지는데 맞아요. 이거는 피해자가 처벌해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받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만약에 때렸는데 막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로 피해자 큰 상처를 많이 입었다. 다쳤다. 그러면 이게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 구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초범이어도 실형을 살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히 뭐 형량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판례를 참고했을 때는 보통 초범이라면 특수폭행으로 실형까지 선고받기는 좀 어렵다는 맞아요. 얘기네요. 그러면 이런 범죄 이력을 숨기고 결혼을 했을 때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렇게 범죄 이력을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회가 안 되거든요. 네. 여러분 신혼여행을 보통 어디로 많이 가시나요? 해외로 많이 가죠. 가죠. 네. 어떤 부부가 이제 신혼여행 가려고 인천공항에 갔거든요. 네. 근데 해외로 안 가고 경찰서로 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내가 네. 지명수배범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출국 정지가 돼가지고 바로 경찰서에서 이제 신혼여행 간 그런 웃지 못한 일도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큰 이제 범죄 전력 같은 경우 만약 알면은 이거 결혼할까 그렇게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제 기망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고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범죄 이력을 뜻밖의 장소에서 공항에서. 신혼여행 그러게 가는 말이에요. 그 공항에서 아유, 정말. 출국 금지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그런 일로 혼인 취소가 인정된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 숨겨진 범죄 이력 나중에 알게 됐다가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대학 교수다라고 자신의 직업을 소개한 남성이랑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식 같은 건 다 올리지 않고 이제 네. 혼인 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근데 이제 여성 부모님 만나고 지인들도 다 만나고 소개를 하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도 대학 교수다라고 하면서 명함까지 자기가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여성이 몸이 아파졌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자궁 경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아서 이 남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남편이 노발대발 욕설까지 하면서 너 혹시 무분별하게 막 결혼 전에 성생활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내를 다그쳤다는 거예요. 어머머. 아내가 너무 두렵고 배신감도 크게 느끼고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 직업이 대학 교수도 아니었고 심지어 이 남편이 전 여자친구 2명을 상해죄, 주거침입죄, 본인이 그렇게 의심했구나. 네,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국에는 이혼은 예비적 청구로 하고 주의적 진짜 원하는 거는 이제 혼인 취소 소송 예. 그걸 제기를 했거든요. 법원에서 취소 사유로 인정된다고 봐서 아내가 승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든 이제 상관없이 범죄 이력을 숨겼다면 무조건 이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범죄 이력이 있었다만 가지고 이 혼인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사회에 복귀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범죄를 속였을 경우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온 사안 특수폭행 같은 경우 어떠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얘기해야 돼요.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벌금 냈다. 아니 그 정도? 그거는 얘기 그거 그게 괜찮아. 다 어떻게 보면 범죄 그 경력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심지어는 뭐 과태료까지 포함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애매해서 속였다 안 속였다 문제가 되니까 미리 확인을 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 혹시 전과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벌금형에도 있는지